안녕하세요.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9월 25일 수요일 전달드릴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요일 미국 주식시장은 엔비디아의 강한 상승세에 힘입어 주요 지수들이 상승하면서 기록적인 마감을 보였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광범위한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주식 리서치 책임자인 짐 코벨로는 AI 붐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잉은 노동자들이 수정된 계약 제한을 검토할 시간을 추가로 제공했습니다. 메타가 자사의 AI 챗봇에 음성 기능을 추가할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픈 AI는 챗GPT 유료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음성 어시스턴트 기능을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틱톡은 자사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틱톡 뮤직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비자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을 억압했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화요일 미국 주식시장은 엔비디아의 강한 상승세에 힘입어 주요 지수들이 상승하면서 기록적인 마감을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0.25%, 다우 지수는 0.2% 상승하면서 두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나스닥 지수도 0.56%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CEO 젠슨 황이 자사 주식 매각을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약 4% 상승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중국 관련 주식들이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는 지난 3년 중 가장 크게 하락하여 98.7을 기록했고 전날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게 나옴으로써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광범위한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국 경제성장 둔화와 투자자 신뢰 하락에 대한 경각심을 반영한 조치로 주요 정책 금리와 지급 준비율을 동시에 인하했습니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두 정책이 같은 날 인하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단기 금리를 1.7%에서 1.5%로 인하하고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낮춰 1조 위안의 유동성을 추가하고 공급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주택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5.3조 달러의 주택담보대출 비용을 낮추고 2주택 구매자들의 최소 계약금을 15%로 낮추는 등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도 발표되었습니다. 중국 증시는 이 발표에 긍정적으로 반응해 CSI 300 지수가 4.3% 상승하며 연간 손실을 대부분 회복했습니다. 주식시장에는 5천억 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계획도 발표되었으며 증권사와 보험사들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스왑 프로그램도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이번 조치가 소비를 촉진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회복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비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발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구리, 철광석 등도 상승세를 보였고 중국의 소비 증가에 영향을 받는 주식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주식 리서치 책임자 짐 코벨로는 AI 붐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며 AI에 대한 과도한 투자가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AI 기술이 여전히 많은 실수를 저지르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코벨로는 AI 관련 기업들이 앞으로 수익이 감소할 때 AI에 대한 지출을 줄일 것이라고 예상하며 이는 AI 붐이 식을 수 있는 신호라고 봤습니다. 코벨로의 회의로는 기술 산업에서 거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더라도 그에 따른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따르지 않을 가능성을 경고한 것입니다. 그는 2022년 챗GPT 이후 AI 인터넷 혁명과 비교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며 고비용 AI 기술이 저렴하게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골드만삭스의 또 다른 임원인 조지리는 AI가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여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코벨로는 AI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매일 자신의 판단을 재평가하며 잠재적인 실수를 경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잉은 노동자들이 수정된 계약 제한을 검토할 시간을 추가로 제공했습니다. 이는 9월 13일 시작된 파업에 참여한 약 33,000명의 국제기계공노조 및 항공우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치입니다. 보잉은 초기 기한으로 9월 27일을 제시했으나
노조 측은 그때까지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잉은 이번 계약안이 임금과 복리후생의 중요한 개선을 포함한다고 주장했지만 IAM 지부 회장인 존 홀드는 계약안이 노동자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보잉은 파업이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신속한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메타가 주디 덴치, 존 시나, 크리스틴 벨 등과 협력해 이들의 목소리를 활용해 자사의 AI 챗봇에 음성 기능을 추가할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음성 기능은 이번 주에 미국을 포함한 영어권 시장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메타는 9월 27일 커넥트에서 이를 발표할 예정이며 증강현실 안경과 레이벤 메타 스마트 안경 등 새로운 하드웨어 제품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픈 AI는 챗GPT 유료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음성 어시스턴트 기능을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능은 챗GPT 플러스와 기업용 챗GPT 팀 서비스 사용자들에게 먼저 제공되며 다음 주부터는 엔터프라이즈 및 에듀 유료 사용자에게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오픈 AI는 5월에 이 음성 기능을 처음 선보였으나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출시를 지연했습니다. 새로운 음성 어시스턴트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모방하지 않으며 저작권이 있는 오디오 생성을 방지하는 필터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오픈 AI는 5개의 새로운 음성을 추가해 총 9개의 음성을 제공했습니다. 틱톡은 자사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틱톡 뮤직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11월 28일에 서비스가 종료되며 사용자 데이터는 삭제될 예정입니다. 사용자들은 10월 28일까지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로 재생 목록을 이전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틱톡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 경쟁하는 대신 애드 투 뮤직 앱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틱톡에서 좋아하는 곡을 스포티파이, 애플 뮤직, 아마존 뮤직 등 파트너 서비스로 추가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비자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을 억압했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비자가 지난 10년간 가맹점들과 은행들로 하여금 대부분의 거래를 자사 네트워크를 통해 처리하도록 하여 경쟁을 방해하고 높은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자는 미국 내에서 연간 3.8조 달러의 직불카드 거래를 처리하며 약 60%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바이든 행정부의 기업 독점 규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비자뿐만 아니라 마스터카드 등 다른 결제 네트워크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비자는 이번 소송을 근거 없는 소송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